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한미일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라는 그런 칼럼 제목이 눈에 툭 띄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말이죠.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이 쓴 칼럼입니다.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고문이 쓴 이분은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뭐 책도 만들었죠. 뭐 부정선거에 관련된 책도 저자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분은 부정선거와 내란 법률에 대해서 글을 써 저자입니다. 부정선거와 내란 법률의 저자입니다. 또 문화일보 전 논설 고문을 역임했던 분이고 아주 민한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신우 칼럼으로 이 한미일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 칼럼의 내용이 비교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불란서 때 그 불란서 옛날에 그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 소위 짱발찬.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 아주 유명하죠. 이 장발찬은 이제 빵을 한 조각 훔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9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빵을 갖다 지가 먹으려고 훔친 게 아니고 조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조카들에게 이 빵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지만은 그 절도죄로 인해서 무려 19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탁테이마로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 또 한 소설, 앞에 얘기한 그 소설 레미제라블이고 지금 뒤에 비교될 소설은 뭐냐? 소설 대장동은 정반대다. 이렇게 해서 장면 설정이 딱 됐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으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범죄 혐의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훔쳐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액수가 약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이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이거야. 소설 대장동의 집필자인 이재명의 더듬수는 놀라울 정도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설을 비교를 한 이 이신우 논설 고문의 바로 이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짱발짱은 조카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 하지만 그 절도죄로 인해서 무려 19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소설 대장동은 정반대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훔쳐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액수가 약 6천억에서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소설 대장동의 집필자인 이재명의 더듬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9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혐의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 국가 법 체계의 허리를 분질러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업자들 특히 김만배가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긴박한 처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특정 인물을 달래고 대신 그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영웅적 행위도 화제거리입니다. 충성의 역사적 전범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 정 법무장관은 끝까지 나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할까요? 충성의 역사적 고증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하긴 정 장관 단독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야권은 벌써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이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긴 이번 정치 소동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는 여기저기서 법질서의 훼손과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지탱하는 법체계의 붕괴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이미 용서받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자기네가 국민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왕권 신수설이라도 보증받았다는 듯 대한민국 법질서를 떡 주무르듯 합니다. 민주정체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민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했으니 일견 그렇게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은 결코 신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가의 법체계를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전제 정치를 꾀하려 한다고 칩시다. 그가 국민투표로 선출됐다고 해서 자신의 폭군 정치를 국민이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린 강제명령은 국민 자신이 투표로 만든 궁극적인 산물이기에 그 독재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과 작금의 국회는 그 선출 과정에서 정당성에 대해 다수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체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표할 때 다수결로 독재를 할 수 있다거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우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거나 따르기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체를 벗어나 난 독재 시스템을 언제 국민선거로 동의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리지 않는 어떤 다른 목적에 손을 대고 있다면 그 독재자는 거짓말로 우리의 지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애초 약속한 계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를 용납할 의무도 당위도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권리 행사를 맡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단을 소유하고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그런 수단을 더 많이 향유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원칙의 유지를 위해서만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자신의 독재를 위해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법 체계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의 자유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부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의 퇴진을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7천억 원은 내놓고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 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 이 작자는 누구냐? 저자는, 이 칼럼니스트의 저자는 소위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입니다. 이분은 부정선거와 내란범들에 대한 저자입니다.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상의 칼럼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같이 공유했다고 하죠. 네. 여러분, 이 칼럼을 듣고서 어떤 느낌, 소회를 느꼈을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